안녕하십니까. 한자는 우리 민족의 문자이다. 이에 근거하여 한글 문자는 개혁되어야 한다. 우리 민족의 문자에는 한자가 있었고 가림토 문자가 있었고 훈민정음이 있었고 한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자는 각 꼴문을 한자의 기원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으로 많지만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가림토 문자는 지금부터 기원전 2181년 고조선 시대에 사용된 문자로서 38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훈민정음은 세종대왕이 창제한 문자로서 28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글은 20세기 초반 주시경 선생이 28개의 문자로 구성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사용해온 문자,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말소리, 이들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다만 말이 문자보다 앞선다는 것입니다. 말소리 근원을 알려면 가장 오랫동안 사용해온 문자의 표음을 알아야 합니다. 거기에 우리 민족의 근원적인 말소리인 표음이 존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자의 표음일 것입니다. 한자의 일익부수 한글 자원편. 한자에서 일익부수는 모든 한자의 시작이며 끝이며 모든 한자의 근본이 됩니다. 여기에 함의되어 있는 것이 우리 민족의 본원적인 말소리인 표음인 것입니다. 일익부수는 6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일, 뚫을꽃, 점주, 삐침별, 새을, 갈고리, 콜입니다. 갈고리, 콜. 그러면 여기에서 한자의 도금, 한자의 표음을 도출하여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요. 일, 본, 주, 별, 을, 콜입니다. 콜. 그러면 여기에서 한글이 자모음 순서가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먼저 자음의 종성입니다. 니을과 니은입니다. 그리고 자음의 초성을 보겠습니다. 이응, 기역, 지읒, 비읍, 미응, 기역이 됩니다. 여기에서 유심히 보아야 할 부분이 이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이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반복. 즉 반복적으로 순환적으로 자음의 초성이 사용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훈민정음에서 사라진 4개의 문자가 적용된다면 달리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에 관한 영상은 다음의 동영상에서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일익부수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음들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니을, 니은, 이응, 기역, 지읒, 비읍으로 제시되어 있다는 것이죠. 일익부수 한자 6개에서 한글에 해당되는 자음은 이렇게 도출됩니다. 이것은 무언가 함의하고 있다는 것이죠. 함축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니을과 니은은 조음유치에서 설음에 해당이 됩니다. 설음, 혓소리가 되죠. 그러면 이응은 후음이 됩니다. 후음.
그리고 기역은 아음이 되죠. 아음. 지읒은 치음이 됩니다. 치음. 그리고 비읍은 순음이 되지요. 그럼 조음 유치에서 설음은 이러한 것들이 부과됩니다. 디귿과 티귿. 후음에서는 희응이 되죠. 희응. 그리고 아음에서는 키읔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치음에서는 시읒과 치읒이 되죠. 그리고 순음에서는 미음과 피읍이 됩니다. 즉 6개의 함중에서 나머지들을 확대하여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정리하면 개역될 자음 순서가 됩니다. 따라서 설음에는 리을, 니은, 디귿, 티귿. 후음에는 이응, 희응. 그리고 아음에는 기역, 키역이 되죠. 그리고 치음에는 시읒, 지읒, 치읒이 됩니다. 그리고 순음에는 미음, 비읍, 피읍이 되죠. 즉 일획부수 한자 6개에서 우리 민족이 자음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글의 자음의 순서는 이렇게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필히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얼마나 간단 명료합니까? 일획부수 한자 한글 모음편입니다. 여기에 일획부수 한자 6개가 제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한일, 뚜롤꼰, 점주, 삐침별, 새을, 갈고리, 궐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유심히 보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죠. 종성이 니을로 끝나는 문자는 무엇이 있을까요? 종성이 니을로 끝나는 문자. 즉 이것은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즉 한일, 삐침별, 새을, 갈고리, 궐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도금인 표음을 도출하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미 자음에서 초성을 사용해 왔기 때문에 초성을 없애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함의하고 있을까요? 무엇이 함축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다시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일, 열, 을, 월이 되죠. 월. 4개로 무언가를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역으로 풀어야 하겠죠. 그러면 일과 열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뒤집으면 yar이 된다고 추정할 수가 있죠. 일, 열, 얄. 그러면 일과 열에서 플러스 2 개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을에 플러스 2 개념이 적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요일과 율이 되겠죠. 그러면 월이 여기에 있습니다. 월을 뒤집으면 왈이 되겠죠. 왈. 그러면 플러스 2 개념이었으니까 이번에는 마이너스 2 개념으로 갑시다. 그래야 공평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을이 되죠. 을. 즉 이렇게 추정할 수 있도록 4개의 문자로 함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나 보십시오.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일, 열, 얄, 을, 율, 율, 을, 월, 왈이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보십시오. 일과 을이 조합은 을이 됩니다. 을. 그러면 조합의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보십시오. 열과 월의 조합은 무엇이 될까요? 열과 월. 문자적으로는 합집합이고 결과적으로는 조집합이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죠. 얼. 그러면 얄과 왈의 합집합은 무엇이 될까요? 이것은 알이 됩니다. 알. 그러면 아래와 같이 적용하여 보겠습니다. 율과 왈의 조합은 무엇이 될까요? 이것은 올이 되죠. 올. 그리고 율과 월의 조합은 무엇이 될까요? 이것은 올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우리 문자에 조합의 개념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거 참으로 신기합니다. 그러면 전부 13개가 됩니다. 13개. 그러면 이것을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리하면 개역될 모음 순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한글에서 모음의 순서는 이렇게 제시가 되어야겠죠. 1, 열, 얄, 얼, 알입니다. 알. 그리고 을, 율, 율, 올, 올이 됩니다. 그리고 을, 월, 왈이 되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일의 음계라고 하고 이것을 을의 음계 그리고 이것을 을의 음계라고 지칭하였습니다. 그러면 전부 13개가 되죠. 13개. 이것은 가림투 문자 모음 13개와 일치합니다. 즉 우리는 이러한 형태로 자음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종성 리을을 제외하여 모음의 순서를 재정의합시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따라서 우리 민족의 시초 문자인 한자에서 한자의 일익부수의 함의에 근거하여 한글의 자모음 순서는 변경되어야 합니다. 저서 목록입니다. 표만자 원리, 표만자 해례, 한자의 표문자와 해례였습니다. 구독 부탁드리며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은 위대합니다.